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런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께 국가 반납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5글자로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근 기자 뭡니까? 네, 경찰 질타하는 정부 여당 행안부는입니다. 네. 자, 오늘 경찰 국수본이 아침에 보니까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더라고요. 네, 오늘 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 국수본이 나섰는데요. 특히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 경찰 수뇌부의 집무실이 포함돼 있었고요. 또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할로윈 기간에 이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참사 발생 50분 뒤에 현장에 도착한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의 집무실도 이 압수수색 대상이었고요. 또 정보라인과 112 상황실 등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2 상황실 보고 상황도 뭐 정밀 복원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산구청, 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 소방 관련 사무실, 또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도 압수수색됐습니다. 네. 자, 이 대체로 경찰에 대한 수사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경찰을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듣겠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경찰청장은 뭐 그 당시 상황에 충북에 고향에 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뭐 아무리 수사가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고 뭐 청장은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한 행정적인 진상규명은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인데 저도 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봤는데 반말을 막 섞어가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있었잖아. 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게 공개된 거였습니까? 어떻게 된 회의 거예요? 자체는 비공개였는데 관련 영상이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누가 공개를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은 경찰 거의 뭐 성토 관련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두세 차례 돌려보면서 내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핵심 대통령의 질타 대상은 경찰이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경찰이 어떤 도대체 정신 상태냐, 제대로 못했느냐, 그리고 모든 조목조목을 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있고 한덕수 총리부터 다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있는데 이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공개된 동영상에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로지 경찰 향해서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지금 여론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은 없고 특히 이제 지자체와는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자체가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경찰이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내용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영상 보면은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 있었잖아 뭐했어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 이런 거 언뜻 보기도 했어요. 정상근 기자 실제로 용산경찰서장은 신고가 쏟아지는데도요 이것도 이제 CCTV로 공개가 됐던데. 네네.
그 용산에 있는 한 설렁탕집 저녁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느긋하게 설렁탕 먹는 모습이 포착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식당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그 이임재 전 서장은 이 참사로 인해서 신고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식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때가 용산 일대 집회 대응이 끝난 후 밤 9시 24분쯤이었고요. 이때는 112와 119 신고가 계속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용산경찰 서장 일행은 20여 분간 식사를 이어갔는데요. 그 사이에 이임재 전 서장에게 이태원 현장이 긴급 상황이다라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서장 등은 다급한 기색 없이 식사를 마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식당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급박한 분위기가 전혀 그렇죠. 없었다라고 합니다. 밖에 차 대기시켜 놨는데 거기 타는 장면에도 급박한 장면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CCTV라는 게 소리 같은 건 안 들려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네, 태도가 그렇죠. 다 분위기가 나오고.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관용 차량이 탑승한 뒤에 이태원 현장으로 향했는데 녹사평역 이후부터는 길이 막혔음에도 계속 차를 타고 가겠다라고 고집을 하다가 50여 분이 지나서야 이태원 파출소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도착해서도 이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이 이 그래요. CCTV에 포착되게 거기도 이제 됐습니다. CCTV 보이던데. 자,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 대응책이 강구됐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자, 마지막 답변한 사람이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마음의 책임지겠다. 예. 아주 또 표현이 이 특이한 또 표현을 해가지고 예. 또 앞에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 번째가 윤익은 경찰청장 이 질의 답변하는 목소리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정리를 해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제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사의 표명을 논의한 적이 있냐, 논의한 적이 없다.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 사의 표명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특히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관련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마음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용산구청장은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되거나 비하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의식하는 꼬투리 안 잡히려고요. 태도로 일관돼서 마음의 책임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책임? 네.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아무리 선출직이기는 해도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뭐 출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수의 의견은 아닌 상태입니다. 네. 자, 근데 이번 참사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참사 전에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배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이게 왜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거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익은 경찰청장이 이 사람도 일말의 책임감 이걸 지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일말의 책임감 또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물론 주말이긴 했지만 뭐 이런 상황을 미처 예측치 못하고 사실 뭐 그 시간에 뭐 이렇게 서울 근교 가까운 데서 대비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 근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캠핑장이 충북 청주인가 어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북 제천. 제천. 네, 제천에 거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예요? 네? 서울 근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방 아닙니까? 지방. 네. 일말의 책임감이라고 했는데 예.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일말. 예를 들면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화할 때. 예. 배종찬 씨, 당신은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조금의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약간의 예. 한번 칠한다는 뜻의 그러니까요. 국어 사전의 뜻에 따르면 약간이라는 뜻인데 약간의 책임감 느낀다 이런다는 겁니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전반적인 대응의 부실의 가장 큰 핵심이 경찰청장이 있고 지금 그러니까 말 자체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의미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발언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 충북 제천은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그렇지만 말 그대로 그곳은 상당히 수도권으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정말 교통 오지라고도 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던 그런 곳인데 네. 뭐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제천에 있는 동안에 결국 이제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장이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때가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그렇죠. 시점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행안부가 경찰 사무를 관장하겠다며 경찰국까지 올 정부 출범하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민 장관은 자신한테는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국 설치도 있었고 경찰 인사 또 그 외에 관련된 업무들도 다 경찰 쪽에 권한이 있는 것이지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이 경찰의 전체 행정적인 관할만 있는 것이지 자기가 사실상의 지휘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면서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경찰까지 관할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경찰 내부에서 상당히 좀 그 알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부분을 서로에게 이 기자진에게 인사도 시켜가면서 하해를 이끄는 기억나시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문제를 관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챙기고 살펴야 되는 심지어는 대통령은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일절 발언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금 막 우리 또 오디오를 들어보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12구 참사가 있었을 때에 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도 배치되는 것이 어제 국가안전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 153명이 있었으면 그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추가 병력이 아니더라도 그 병력 자체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은 알겠습니다. 병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있었더라도 그게 도움이 되었냐는 발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성대모사를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니까 진짜 같아요. 실제 그 국가안전점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까지 그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자, 조금 전에 배수장가에서 얘기했던 그 이상민 장관 발언이 있는데 이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되어서도 해결이 안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파악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뭐라고요?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말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고 바로 제가 이게 정부입니까? 네, 이상민 장관의 답변이었는데요. 지난달 30일 이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시 발언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사 직후에 했던 발언인데 이 얘기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여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상민 장관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 스스로가 행안위에 출석을 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를 분명히 했고요. 또 그렇게 보는 이제 정황 분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분향소를 조문할 때 이상민 장관을 대동한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거나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가안전점검회의 때 한덕수 국무총리도 있고 이상민 장관도 있었지만 시종일관 이 모든 책임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에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서. 그리고 맞아요. 행안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했단 말이죠. 네, 어제 이 비공개 발언이 이례적으로 전문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경질 요구를 받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과 이 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 그리고 국정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대응을 분리해서 좀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래서 비판의 화살을 경찰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무게 있는 발언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이 고문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당대표로도 거론되고 있는 윤상현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무장관인 행안부 이상민 장관의 경우 결국 경질이 아니라 자진사퇴 쪽인데 정말 자진사퇴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 건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곤혹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깨 국가 반납 논란 여러분 어떤 생각이신지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글자입니다. 주인 찾아가 가로 열고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로 다시 보내라 이런 말 의견이신 것 같고요. 가서 물어라. 5글자요. 가서 물어라. 근데 누구를 물라는 건지는 안 적으셨어요. 네, 뭐 5글자밖에 점점점이네요. 없으니까. 예. 갈수록 가관. 풍산깨 무죄. 풍산깨는 죄가 없다. 개가 웃는다. 개를 본받자. 이런 문자도 있어요. 나한테 보내. 예. 그 유튜브로 유아라는 분이 헤어스타일 특이하다. 오늘 저 배정찬 소장님 얼굴을 네. 처음 봤나 봐요. 오늘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풍산계의 진실입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깨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5월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3마리인데요. 이 풍산개가 지난 2018년에 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로 준 풍산개입니다. 원래 암수 한 쌍이었는데 이 암수가 이후에 새끼를 7마리 낳았고 이 중에 한 마리만 남겨놓아서 총 3마리가 됐는데요. 네. 지난 3월 대선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거취가 이 관심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을 받았지만 이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유 재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국가 재산이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료값이나 각종 비용도 국가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만큼 이 퇴임 후에는 후임 대통령이 키우거나 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이 풍산개 거취를 논의했는데 아무래도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데려가서 계속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합의를 예. 했는데 문제는 이 위탁 협약서만 작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국가 재산 아닙니까?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 풍산개가 굉장히 좀 그 공중에 붕 뜬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실제로 근데 배 소장님 네.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입법 예고하고도 넉 달이나 표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이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문 전 대통령께서 이거 공무는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이제 선물은 이제 국가 기록물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등에서 이제 관련 시행령을 정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육사와 또 이 풍산개가 먹는 이 비용이죠. 네. 식비용이 사료값이 한 50만 원, 의료비, 사육사비 비용이 이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일각에서 알려지고 있는 바로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법제처까지 시행령 관련된 것이 정비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딴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돼서 비용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표류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행령을 바꾸려고 한다는 게 뭘 바꾼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바꾼다는 게. 그렇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맞습니다. 이 비용을 개인인 문 전 대통령이 키운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한테도
이 관리비라든가 사육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예.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위탁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국가가 선물로 받은 그렇죠. 강아지들을 예. 위탁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여기에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의 재산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하고 풍산개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을 할 때 제일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이 풍산개는 이 국가 재산이다. 네. 이거를 그렇죠.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예.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기록관은 일부러 개정하는 건 개정 안 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뭔 얘기예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 시행령을 일부러 개정하지 않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반대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체가 뭔지. 네. 시행령이 그래서 뭐 개정되지 않은 지금 건지. 이제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일부 의원들은 사료값 때문에 예. 풍산개들을 입양했다가 파양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의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50만 원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파양을 하는 것이냐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예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에 대통령이 퇴임할 경우에 관련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급이 등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려놓고 정작 이 250만 원 없다고 파양한다니 말이 되느냐. 세 번째로는 반려동물 그렇고 많이 동물을 사랑한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와서 풍산개를 내버리다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은 뭐예요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소유의 강아지들이 아니라 뭐 일단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를 했을 때 그 위탁 관리를 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맡아서 키워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예. 오랜만에 풍산개 반납 논란 두 분도 5글자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래요? 먼저 뚱코벨부터. 예. 뭐 안 나오는 소리가. 3, 2, 1. 풍이 들었나. 얘 꼭 그랬어야 되냐? 꼭 속이 후련했냐? 자 이어서 정상 기자 주세요. 3, 2, 1. 간단한 일을 간단한 일.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생각해요. 자,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공사 때문에 한층 딴 데 와서 하다 보니까 네네. 음향 상태를 두 분이 항상 하던 대로 체크가 안 돼가지고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5글자 몇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멍멍멍멍멍 멍 5개. 국가 소유물 예. 가져가라매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지금까지 쇼미더뉴스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